경주대가 각종 비리에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데 경주시와 대학이 힘을 합쳐 새로운 생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해녀들은 고령화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들의 삶을 담은 책이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돼 태풍과 홍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올 겨울은 별로 춥지 않다 싶더니 엊그제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에서도 해병대 훈련장은 훈련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훈련장에 다녀왔습니다. 두 손으로 받쳐든 고무보트의 무게는 힘찬 모래로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교육생들은 함께 발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 둘. 미래의 해병을 꿈꾸는 교육생은 힘든 훈련에도 지치지 않습니다. 미리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아본 결과 저도 그 꿈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해졌고 꼭 멋진 해병대 부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해병 출신인 선생님도 학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아 뿌듯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더욱 가까워지고 해병대의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황토색 연막탄 너머 바다 위 장갑차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교육생들은 신기한 마음을 안고 하나 둘 장갑차에 올라탑니다. 해병대 핵심 전력인 KAV입니다. 교육생들은 이 장갑차에 탑승해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40여 명의 교육생들은 다양한 훈련을 통해 해병대의 강인한 도전 정신과 열정을 배웠습니다. 교육생들이 해병대의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병대의 도전 정신을 배워 한층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생들은 4박 5일간의 훈련을 마치는 날 해병대 정신이 담긴 빨간 명찰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한때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으로 꼽히던 경주대가 각종 비리에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임시이사 체제인 경주대는 지역과 힘을 합하면 생존이 가능하다며 비전을 발표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특성화 대학으로 성장하던 경주대가 휘청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대학 종합평가 우수대학에 뽑힐 정도였으나 지금은 교직원 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4,300여 명이나 됐던 재학생 수가 현재는 1,100여 명으로 학생 충원율은 20% 선으로 등록금 수입도 291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위기의 경주대가 살아날 길은 없는가? 경주대 총장은 위기가 곧 기회라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대학교를 3가지 방향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강점인 역사문화 관광과 보건복지와 재난,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개편해 경쟁력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짐과 확인, 그리고 미래 설계를 시민들에게 제시해주는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주시도 경주대 정상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주대학이 좀 시민의 대학으로서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갈 길은 험난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임시이사와 구재단 이사와의 갈등. 지난해 7월 총장 취임 이후 정족수 미달로 아직 한 번도 이사회를 열지 못해 지난해 결산은 물론 올해 본 예산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이사 7분 중에 구재단의 압력으로 4분이 그만두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에서 결혼 임시이사 4분에 대해서 빨리 선임 조치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경주대가 지역 공동체 대학으로 자리 잡기 위한 각별한 관심과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선도 사업지구로 선정돼 2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재해대책 상황실에 원격 자동 개폐 시스템을 구축해 태풍과 홍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31곳의 형상강 배수문은 지금껏 주민과 공무원이 이중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역의 총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에 있어 최대 관심사는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TK 현역 국회의원들의 공천은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총선 공직자 사퇴 기한을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이정희 기자가 종합해서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통합 원칙에 따르면 지금의 한국당 간판은 내려지고 다음 달까지 새 보수당과 통합 신당 창당이 추진됩니다. 통합의 최대 관건은 공천 기준. 혁신 공천 원칙 하에서 한국당과 새 보수당이 아마 적절한 시기에 협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구 의원 30% 공천 배제, 현역 50% 물갈이 방침을 세운 한국당은 새 보수당이 불리하지 않도록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국당 TK 현역 의원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책임 당원 지분조차 반영되지 않아 공천에서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 보수당 지도부 중 경북은 한 명도 없고 대구는 현역엔 동글 유승민, 원외 위원장인 중남구 김희국 전 의원이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 공직자 사퇴 기한이 16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사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봉교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사퇴하고 한국당 구미을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대구 북구을 출마를 고친 이다리 경상북도 정무실장도 경상북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용호 경북도의원은 곧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장경식 도의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의 총선 예비 후보는 82명으로 6.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이 중 구미 갑은 무려 12명이 등록해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상주시장 재선거에는 현재 10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해녀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돼 이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녀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육지에 해녀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동해안에 사는 해녀는 1,500여 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한때는 제주에서 온 해녀가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육지 출신으로 60대 후반이 넘는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영덕에 사는 전일순 할머니는 올해 83살로 지역 해녀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4남매를 키우기 위해 농사일 틈틈이 시작한 물질이 50년을 넘었습니다. 저 제네메 가야 논에 가야 약치고 와야 또 받아가고 그래 힘들게 살았니다. 뭐 잘 시키지는 못했다. 그래 제가 지금도 아들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겠네. 좋습니다. 그 제일 보람입니다. 전 할머니와 같은 영덕 지역 해녀들의 삶의 애환을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영덕군과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발간한 이 책에는 해녀들의 일과 생활, 문화가 그들 특유의 언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강인한 어머니셨고 정말 훌륭한 인생의 스승이기도 하고 또 이 동해안을 지켜오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질하면 밥 굶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한때는 해녀가 어촌을 받쳐주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명맥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바닷가 어머니들의 인내와 지혜도 함께 사라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민선 첫 경북체육회장에 김하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161표 42.5%를 득표해 민선 첫 경북체육회장에 당선됐습니다. 김 당선자는 김관용 전임지사 때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된 뒤 이철우 지사 취임 후 물러났던 인물입니다. 경주 지역 4개 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합생활관이 올해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서라벌대학에 설치된 연합생활관은 2인실과 4인실로 454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학기당 관리비는 30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생활관 학생들의 통학 편익을 위해 교통노선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온정면 주식회사 동익건설, 남울진 농협 온정지점, 대성전기 장현란 씨, 온정면 노인분회, 온정면 덕인일리 노인회, 온정면 적십자봉사회, 온정면 영덕 토종 닭백숙, 온정면 진선희 씨, 신풍중기, 온정면 김창규 씨, 온정면 외선미 1리 노인회, 온정면 고려중기, 온정면 덕산1리 노인회, 온정면 박계홍 씨, 온정면 한국자유총연맹, 온정면 흰바위 가든, 온정면 최순자 씨, 온정면 덕인1리 노인회, 온정면 소명희 씨, 온전초등학교장 최영일 씨, 온정면 광품1리 노인회, 온정면 김기준 씨, 온정면 남주명 씨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 운전자금 2천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500억 원입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 금액을 협의한 뒤 관할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북도는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4,967톤을 설 전에 집중 방출합니다. 방출량은 명태 3,600여 톤, 오징어 351톤, 참조기 421톤 등입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경북 지역 의료 이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의료 이용률은 급성 기관지염이 30.6%로 가장 높았습니다.